조카가 자기 아내를 죽인 것 같다. 작은 아버지가 신고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 죽인 지는 꽤 지난 것 같아요. 지도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아이고. 꽤 오랜 시간을 설득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노린 건 뭐냐면 자수예요, 자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할 때까지.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첫 말이 이거였어요.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2일 전에 아내를 살해하고 안매장했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89회입니다. 네. 2007년 2월 25일 날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살고 있는 김 씨인데 37살 먹었는데 조카가 조카 며느리를 죽인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가 신고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 내 조카가 자기 아내를 죽인 것 같다. 죽인 지는 좀 꽤 지난 것 같아요. 지도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꽤 오랜 시간을 설득을 한 모양이에요. 죽는 게 능사가 아니다. 너 자수해야 된다. 죄값을 치러라. 죄값 치러라. 정당하게.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해놓고 자기 지인인 형사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지가 노린 건 뭐냐면 자수예요, 자수. 당신이 오면 우리 그건 건거니까 건거. 그건 절대 안 돼. 네. 나 당신 믿고 지금 전화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잘 얘기해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와라. 네, 알았다. 네. 지금 데리고 간다. 네. 형사 전화 끊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진짜 그날 이제 23시경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조카를 딱 데리고 나왔다. 이제 후한 거지. 데리고 들어갔어요. 네. 오라고. 네. 일부러 말 안 시켜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만 해요. 밥 먹었어요? 응, 앉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나와서 물고가 터질 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급하게 가면 절대 안 돼요. 아주 앉은 상태에서 진술 녹화나 실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할 때까지.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 김 씨, 네. 그 친구가 첫 말이 이거였어요.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 표정도 딱 보니까 정말 뭐 절망스럽고 절박해 보였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요. 아유 그래 좀 한번 얘기해봐요. 그 스스로 말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신 거. 꽤 긴 시간 한 20여 분 넘게 흘렀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12일 전에 아내를 살해하고 네. 안매장했습니다. 실토했네요. 네. 작은 아버지 말이 맞네. 딱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받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타이프 갖다 놓고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그럼 해도 조사 될까요? 받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러면 이 피의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살해했다는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확인을 해보니까 그 김 씨, 이 피의자 네. 화물 트럭 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에요. 37살 먹었어요. 피살된 아내. 네. 아내는 이 씨예요. 이 씨인데 나이가 25살입니다. 젊으시네. 그러면은 12살 차이 나요. 그러네요. 띠동갑이니 띠동갑. 그렇네요. 12살 딱, 차이가 네.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의 이력을 보고 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탈북자입니다. 그리고요.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입니다. 2000년도에 혈혈단신으로 탈북해서 중국으로 갔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2004년도 7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2004년. 중국에서 한 4년 버틴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 2004년 7월 달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2005년 3월 달부터 네. 2006년 6월 달까지 한국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어요. 대단한 그럼 사람이네. 북한이랑 그 남한이랑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를 다 한 거네요. 양쪽에서 다 한 거죠.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분이네. 그러니까 대단하죠 스펙이. 예. 그런 여성이 죽은 거예요 지금. 아유. 결혼해가지고 이 두 사람은 2006년도 5월 달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국가대표 할 때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바로 그만둔 겁니다. 국가대표. 2006년 10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예. 5개월밖에 안 사귀었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 남편 김 씨가 이 평소에 호영호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탈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 하나 소개해 줄까? 그러니까 누군데요? 그러더니 이거 탈북한 그 여성, 야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야. 아유. 그러면서 이 씨를 중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서로 호감이 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서로 행복을 꿈꾸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요. 네. 두 사람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는 예. 이 아내 이 씨 탈북자잖아요. 예. 이분한테는 일생일대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뭐였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북한에 두고 온 자기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야.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김 씨 같은 경우는 늦게 결혼했으니까 네. 빨리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빨리 속히 애 낳아가지고 둘이서 부부가 알콩달콩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꿈이야. 서로 안 달라 맞은 이게. 거예요. 그럼 교수님 이런 상황이면 그 탈북 브로커 통해 갖고 모시고 올 그런 수밖에 거죠.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죠 그 방법. 방법밖에. 그거는 오로지 오온이 돈이죠. 그 당시도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돈인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는 했겠죠. 네. 돈을 요구했는데 김 씨는 형편이 안 되니까. 예.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못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씨 입장에서는 그 정도 돈은 남편이 마련해 줄 걸로 생각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이게 완전 창출되는 거죠. 완전 동상이몽이네 지금. 이 이게 상황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씨가 생각해낸 게 포기할 수는 없고 네. 내가 일을 해서 돈 벌겠다. 그걸로 우리 엄마 모셔오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결혼 당시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생긴 거죠. 그래서 남편 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나가지고 생기니까. 빨리 자기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씨는 생각이 달랐잖아요. 네. 아이 키우면서 일해가지고 엄마 모셔오는 건 불가능해. 혼자 가가지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해버려. 남편 몰래. 그 갈등이 더 증폭되겠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분노 뭐 자기는 실망감까지 느꼈다. 급기야. 이제 이 씨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애 딱 떼고 난 다음에 식당 나가서 돈을 이제 벌어요. 엄마 데려오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본인 네, 입장에서는. 네. 이 씨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자꾸 늦어져. 남편 입장에서도 돈을 선뜻 못 해주는 남편도 또 죄책감 느끼거든요. 그렇죠. 뭐 미안하기도 마음이 하고 무겁겠죠. 네. 마음이 무겁죠. 그런 와중이라서 일하는 거를 승인했던 것 같아요. 자기 월급만 갖고 사는 거는 하자 없어요. 둘이 네, 사는 네, 거는. 네. 근데 이제 엄마 데려온다고 일하니까 그것까지 용이나 그 일하는 것도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씨는 안 일해야 맞은 되니까 그것까지 이제 양해를 했는데 자꾸 이제 시간이 늦어지니까 네. 갈등이 폭발하게 됐어요. 식당 일을 나가면서부터 수시로 새벽에 귀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서서히 이 아내를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문제의 그날 네. 2007년 2월 13일입니다. 김 씨가 네. 네. 아내의 뒤를 몰래 미행을 합니다. 하하. 근데 미행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좀 배워가지고 와서 하던데 아니, 미행을 하다가 마누라한테 딱 걸려버렸어요. 남편이 모르는- 깜짝 놀라게 자기도 쫓다가 네. 쪽팔리니까 말 안 하고 자기가 후다닥 집으로 와버렸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속상하니까 술을 먹고 있었어요. 집에서. 네. 이제 느지막하게 그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도 열받았겠죠. 그럼요. 기분 나쁘죠. 들어온 시간이 03시경이에요. 왜 미행하냐고 따져. 저 이제 김 씨가 그러니까 너 말이야. 그래? 너 어느 술집에서 일하는지 알려고 그랬어. 이 씨가 그러면 나 술집 아니야 혹은 나 뭐 식당이야 그랬으면 되는데 열받았어 이 씨도. 알 거 없어. 너 나 도와주지도 못하는 놈이 뭐 그런 거 따지지 마. 나 알 거 없어. 아내가 네, 이제 네. 화내면서 네. 다투는 과정에서 네. 너 이 새끼 막 욕도 하고 하고. 막 물건도 자기한테 던졌다. 엄청 싸나웠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진술했는데 이거는 액면기로 그러네요. 믿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때 자기가 물건 던지고 욕설하는데 순간적으로 뻑 갔대.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서 그 아내를 확 밀쳤는데 네. 침대로 가서 딱 엎어졌다는 거야. 아내가? 네. 그리고 덤빌려고 그러길래 올라타가지고 목을 졸랐다는 거야. 우발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발을. 예. 나도 그죠? 모르게 너무 욱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욱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 자기 건 엄청 축소하고 생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도된 액살 가능성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네, 봐요. 네. 저 목 졸려서 숨 넘어가는 순간에 이 반항하는 힘은요.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세죠. 살려고 발버둥 네.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믿어지고요. 하여튼 그리고 뭐 또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다 아이스하키 예, 선수. 이게 힘이 얼마나 센데. 그렇네요. 맞네. 하여튼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살해한 다음에 네. 시신을 여행 가방에다 넣었어요. 아유. 그리고는 벽장 속에다 은닉을 합니다. 5일 뒤인 12일 새벽 01시경에 인적이 없는 극락교라고 있습니다. 13일 날 살해했잖아요. 네. 5일 뒤인 18일 날 새벽 01시경에 아유. 인적이 없는 그 극락교 아래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졌대요. 네. 네. 거기에서 안매장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아내 살해한 날이 2월 13일이잖아요. 네. 그때가 설날 한 며칠 전이거든요. 자 이제 설날이 됐잖아요. 며느리 가야지. 설날이 됐으면 이제 본가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니까 당연히 본가에서 전화했겠지. 전화 오지. 야 니네들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김가가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한 그 형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형이 이거 느낌이 이상하고 예. 안 오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 집으로 김가 집으로 찾아갔더니 사실은 형 내가 아내 죽였어요. 난리네. 이거 얼마나 흘렸을까? 형도 뒤집어진 거예요. 예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에 예. 어른이라고는 작은 아버지밖에 없어. 그렇지. 형이 작은 아버지한테 아 그래서 작은 아, 아버지한테 그래서 연락했구나. 아까. 작은 아버지한테 연락을. 그 상태에서 작은 아버지가 자수해야 돼. 어. 네가 사는 길은 자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자기가 안면이 있는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하고 예. 자기가 대동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결국은 경찰이 이제 조사 다 받고 난 다음에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찾으러 가야지. 시신 발굴이죠. 아유 안타까워. 2007년 2월 27일 10시 20분경에 시신 발굴했습니다. 아까 그 극락교 뭐 거기 네, 찾아보면 극락교 바로 밑에 가서 나오겠죠. 안매장 예. 한 데서 찾았습니다. 대동에서 갔는데 한 200m 앞에서 가리키기만 하고 가지도 못하더래요.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못 게 가더라는 많을 거예요. 거예요. 거기서 떨면서. 그리고는 꺼낸 시신을 그 당일날 이제 오전에 부검했어요. 네. 네. 그 사인은 XR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고자 했던 거죠. 그렇죠. XR인지 여부를 이제 사인 분석이죠. 범행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네. 2월 13일 날 새벽에 이 아내를 미행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내가 미행하다 뽀록 났잖아요. 그래갖고 아내가 와서 따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다툼이 시작됐잖아요. 네 아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겠냐? 너도 뭔가 했잖아. 했지. 네 행위가 있으니까 치고받고 빙봉이 된 거지 마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또 아내도 분명히. 격렬하게 덤빈 것 같고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목을 졸린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얘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건 뭐가 있냐면 네. 집에 와서 내가 먹은 술이 소주 2병이다. 강력히 그 진술을 했고요. 잠시 기절한 줄 알고 잠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안 움직여서 죽었다. 아이고.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우발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이거 혼난 사건입니다. 예, 뉴스 이거. 봤어요. 전 뉴스 보셨을 기억나요. 거예요. 예. 이거 언론 보도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네. 아내가 술집에 나가는 것에 격분한 김 씨가 네.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포커스를 확 맞춰버렸어요. 그럼 여자분이 이런 만나버리니까. 식으로 가버리니까 술집 나가는 아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살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단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목숨 걸고 탈북한 그 이 씨. 맞죠 뭐. 네. 그 사람을 졸지에 술집 여자로 매도해버린 거 아니에요. 또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 씨 이제 사망한 이 씨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김 씨가 이 씨하고 결혼할 때 애초부터 사기 결혼이었대. 전 이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꽂혀 있는 게 남은 가족을 나 혼자 편하면 안 된다, 모시고 와야 된다, 이게 이제 컨셉으로 잡혀 있는데 결혼하고 다 헌신할 테니까 엄마만 좀 데려와 주거라 이렇게 했을 그래서 가능성이- 오케이 하고 결혼했다. 결혼했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여성이 아무리 그래도 저 식당을 여러 군데 뛰면 뛰었지 술집 나가는 사람은 아니다. 예. 이렇게 옹호하는 언론도 많이 여론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 그 광주에 가면 하나만 더 첨언드리면 24시간 식당이 그 당시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땐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걸 술집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죠. 이 사건의 본질은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럼 본질이에요. 이게 딱 이거죠. 없어요. 그래 어쩌고 술집을 저쩌고. 나갔건 뭐를 했건 막말로 다 상관없죠. 나갔다 치자고요. 네. 그거 다 상관없이 사람이 이 죽었네. 사건의 본질은 남편이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남편이 부인을 물건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너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너는 내 물건일 뿐이야. 애 낳고 예. 가정주부로 애 낳는 기계냐고 이게 25살 저 여성을 데려다가 탈북민들 제가 만나보니까 평균 3, 4년을요 진짜 장난 아니래요. 공안이 잡을까 또 그럼요. 북한 체포조가 온다고 그러대요. 잡으러 피말려 다니는데요. 피말려. 그래갖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알바했다가 그래가지고 거의 3, 4년 동안요 거의 완전 이제 진짜 맛이 간대요. 어떻게 살아남은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쫓긴다는 심정이 그럼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누구랑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할 때는 자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거기다 또 국가대표잖아요. 그 경력까지 다 포기하고 간다는 건데. 그때 이 여성의 꿈은 뭐였냐면 내가 국가대표로 성공을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오는다는 거. 그거밖에 없었다니까. 그거 그런 삶을 살다가. 살다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으로 비로소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년 6개월 살고 죽어버렸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볼 때 이 김 씨는 아마 징역 15년 받았으니까 이미 출소했겠죠. 나왔겠지. 풀로 살았어도 출소했을 거예요.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손톱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사망한 이 씨의 어머니라든지 그쪽 가족 지원 사업 아니면 그것도 못할 거면 이 탈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지원 사업이라도 평생 하면서 네. 속죄하는 마음 속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살아야 돼요.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